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자벌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사실 공룡학자는 아니고요. 근데 공룡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을 같이 연구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에게는 공룡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공룡 캠프 체험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뭐 색다른 경험이었죠. 보통은 우리가 공룡 화석을 캘 때는 뜨거운 햇볕 아래 무거운 곡괭이 갖고 하는데 깨끗한 편백나무 속에서 화석 모형을 캐내는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것을 금방 모양을 알고 이게 초식 공룡인지 육식 공룡인지 알아맞추는 걸 보고서 우리 때와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훨씬 공룡학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관장님, 공룡은 사실 6,600만 년 전에 멸종해서 지금 우리의 삶과 사실 좀 무관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룡이나 고생물 그리고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진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3억 년 동안이나 바닷속을 지배했던 삼엽충은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또 오래 살아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사라진 동물들을 연구하고 또 따져보는 거죠. 그들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생물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고생물학에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학문이 바로 고생물학이죠.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공룡이나 고생물 연구, 그다음에 지질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생물학, 특히 공룡 쪽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몽골 같은 데 가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연구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노케이루스 같은 공룡이 있는데 60년 동안 미스터리의 공룡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육남 박사님이 결국 그걸 밝혀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공룡 교과서에 가장 많은 표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그 데이노케이루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룡학자, 전 세계 공룡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죠. 사실 공룡과 별은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공룡이나 별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과학으로 통하는 관문은 별과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을 자주 만나는 게 좋겠죠. 공룡을 보려면 어디가 좋겠어요? 뭐 과천과학관의 자연사관도 있지만 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대전의 지질박물관 이런 곳에 가면은 또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사진 찍고 공룡학자들, 고생물학자들과 친구가 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별이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별 보기 의외로 괜찮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시민천문대들이 있거든요. 시민천문대에 많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죠. 별을 보면서 나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더 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과학관, 자연사박물관을 자주 다니는 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학관이나 저희 같은 직업체험관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네요. 예.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뭐라고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은 답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질문이에요. 지구가 옛날에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줄 알게 됐죠. 그때 그 당시에 갈릴레오가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하면서 우리 세계관을 바꿨는데 지금은 목성의 달이 79개예요. 우린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를, 우주를 계속 변화시켜 왔죠. 그러니까 과학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학자는 일단 질문을 한 사람이죠. 일단 질문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이 맞나 틀리나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하고 관찰하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자기가 만든 이론이 절대로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과 과학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 사람들이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다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불안하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고 우리의 돈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돈을 아끼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과학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혹시 관장님께서는 과학자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과학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의심이에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과학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정말로 겸손해요. 근데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잘하는 거예요. 모를 땐 뭐라면 나 몰라. 그냥 질문했을 때 물어보면 몰라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과감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한 걸 거리끼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예전에 갖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질문하고 겸손한 태도만 갖고 있으면 사실 과학자가 반은 된 거예요. 이 태도를 갖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태도는 굳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이 도움이 될 거예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과학자들 보면 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별 얘기도 하고 공룡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계기는 없었고 좋은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친절하게 설명해 준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저도 선생님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과학까지 좋아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과학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오늘 공룡 캠프 체험을 하고 나서 공룡이나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혹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떤 전시 체험물을 경험해 보면 좋을까요? 2층에 올라가면 자연사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많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거기에 에드몬토사우루스라고 있어요. 커다란 초식공룡인데 꼬리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한테 물리는 흔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선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막연하게 그냥 커다란 공룡을 보고서 와 하지 말고 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의 동물과 식물들의 세계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국립과천과학관에 실제 화석도 있나요? 그럼요. 거기 꽤 멋진 실제 공룡 화석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은 사실 쉽지 않아요. 과학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원래 과학 어렵습니다. 왜 과학이 어렵냐면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보면 과학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 수학이란 벽만 넘어가면 과학의 세계는 정말 쉬워요. 근데 수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학은 되게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관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한국자벌드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재밌었어요. 저 발굴하는 거요.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체험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공룡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룡을 어떻게 채굴하고 또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실습하듯이 해보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너무 좋은 시설, 또 아주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들 되게 부러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에겐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